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고등학생이 그린 만평, 윤석열차에 대한 논란이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네요. 이 만평을 두고 표절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표절했다는 영국 만평의 원작자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 원작자인 스티브 브라이트는 표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단호하게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파란색 기차를 그린 것 말고는 주제도 완전히 다르고 소재도 다르다며 절대 표절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만평에 재능이 있어서 칭찬받아야 할 학생이 정부를 비판했다고 비난받는 게 그게 더 큰 문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만평은 풍자가 목적이자 존재의의가 아니겠습니까? 풍자가 없는 만평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표절 논란까지 제기하며 가치를 깎아내리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당장 멈춰야겠습니다. 10월 7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기름값도 금리도 올라. 내 월급 빼고 다 올라. 걱정 마. 렉스턴이 다 내려준대. 10월 렉스턴 또는 렉스턴 스포츠 구매 시 매주 10톤씩 유류비 지원으로 기름값 걱정 다운. 초절이 1.9%로 금리 걱정 다운. 그리고 출고 대기 시간도 다운. 지금 바로 당신의 렉스턴을 픽업하세요.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바로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여러분 웰니스 관광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부터 영주에서 경북 참 웰니스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잠시 후 경상북도 강은희 관광 마케팅 과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안동 MBC 창사 52주년 특집 라디오 드라마 조내원 낙강의 뜬 달 20화를 들으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키워드를 윤석열차, 미사일, 감사원, 이준석 등등으로 좀 꼽아봤는데요. 예. 다는 못할 것 같은데 시간 되는 대로 오늘은 다른 때에 비해서 좀 더 스피디하게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국정감사 한창인데요. 국정감사장에서까지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윤석열차 논란. 문체부에서 일단 문제를 삼았고요. 이건 표절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원작자, 브라이트라는 원작자가 있는데 이거 절대 표절 아니다. 오히려 칭찬해야 된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자체가 더 문제다. 이렇게 밝혔어요, 원작자가.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저는 그렇게 일단 제가 볼 때는요. 표절 문제가 나온 것은 초창기에 처음에는 사실 표절보다는 이런 그림을 수상한 게 문제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었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런 비판을 받게 됐고 그러니까 결국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표절 문제를 또 끌고 들어온 거예요. 표절 문제는 나중에 또 나왔군요. 나중에 나왔죠. 처음에는 사실은 왜 이런 작품을 수상했냐. 이게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단체거든요. 맞습니다. 그 단체에 문체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하는데 그 문체부의 지원을 받은 그 단체가 어떻게 이런 작품을 수상을 할 수 있냐 이랬더니 이제 국민들이나 아니면 언론에서 이건 표현의 자유 억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또 했던 방식이 표절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부터 잘못했죠. 사실은 고등학생이 자기 생각을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반영을 시켜서 카툰을 만들었고 만평을 만들었고 그 만평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그걸 수상을 했어요. 그럼 그게 그냥 놔뒀으면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이렇게 크게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체부가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든 것이고 우리는 이미 예전에 블랙리스트 사건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작자들이나 아니면 방송 출연자들에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 출연을 못하게 한다거나 또는 창작자들의 지원을 끊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문체부에서 이번에 얘기했던 것도 뭐냐면 지원을 끊겠다 이렇게까지 압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문체부가 괜히 이 문제를 키워서 이슈화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예. 이런 움직임 이게 더 문제인 것 같고 지금 뭐 최근에 MBC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고소 예, 그렇죠. 고발에 뭐 세무조사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예, 정말 맞습니다. 이 얘기는 뭐 지난주에 했으니까 그냥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 이 한마디밖에 안 나옵니다. 정말.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 뭐 욕설 막말을 한 사람이 잘못이지 그걸 보도한 것이 잘못인가? 언론사가 잘못이다. 그냥 그건 말이 안 기본적으로. 되죠. 예.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지난주에 주장이에요. 뭐 그러니까 얘기 많이 했었고. 결국은 예.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비판받을 지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그거를 그냥 다른 방법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덮고 넘어가려고 하니 반발이 생기는 겁니다. 예.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이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MBC 혼자만 보도했다고 한다면 또 이해를 해요. 예, 예. 모두 그렇죠. 148개 언론사가 다 했고 외신도 다 보도를 했는데 했었죠. MBC만 맞습니다. 콕 집어서 예, 예.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점이고 자, 할 얘기가 많으니까 미사일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 게 예, 자, 예. 북한이 잇따라 지금 미사일 발사하고 있고요. 어제는 또 예. 군용기 12대를 동원해서 뭐 우리 예. 군의 특별 감시선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 주변에서 예, 이제 맞습니다. 시위성 편대 비행을 했다. 이런 예. 보도가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 북한에 잇따른 도발 이거 뭐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너무 그럼요. 잦은 것 같아요. 최근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렇게 자꾸 그 출격을 하고 우리가 또 대응 사격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편대 비행에 대해서 물론 우리 그 군용기들도 일정 부분 나눠서 편대를 형성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잦아지다 보면 잘못하면 국제적인 어떤 충돌이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예. 물론 북한이 그런 행동한 건 비판받아 마땅하고 저는 뭐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도발을 어떤 형태의 도발도 있어서는 안 되고 다만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노력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군사적인 긴장 관계가 계속 강화되면 뭐 예기치 못한 어떤 충돌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럼요. 거죠. 저는 그 지금 부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고. 뭐 우크라이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죠. 정말, 그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예. 도발이 있으면 거기에 대응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 계속 설득하고 대화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방안들이 함께 가야지 예. 그걸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군사적 대응만 하는 것은 그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러다가 예. 한반도가 전부 다 위험에 빠지게 되고 또 이런 그 어떤 위기감이 한반도의 위기감이나 긴장감이 결국은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투자자들은 떠나게 될 것이고 우리 제품에 대해서 신뢰도도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럼요. 이런 상황이 되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사회 전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예. 정부가 군사적 대응도 하되 그것뿐만 아니라 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그 대화의 노력 이런 부분도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적 대응을 할 때 예. 하려면 좀 잘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대응 사격을 했잖아요. 강릉에서. 그랬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좀 낙탄 사고라는 게 이제 발생했는데 예. 이건 뭐 좀 겸연쩍게 됐습니다. 일단은 그렇죠. 그렇고 낙탄 사고 뭐 이거 뉴스 많이들 들으셨을 테니까 예. 일단 그거보다 저는 대응이 더 문제인 게 네. 이 강릉 시민들 밤새 불안에 떨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랬고 이게 네. 지금 대통령에게 바로 보고가 됐나 안 됐나? 그리고 강릉 주민들에게는 왜 안 알렸나? 예.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해가 안 이것도. 되죠. 예. 네.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안 알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그게 그 강릉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이미 우리는요 요즘 SNS를 통해서 금방 모든 일은 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엠바고를 걸었다고 하던데 엠바고를 걸어가지고 감추려고 했는지 아니면 이걸 얘기 안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왜 이 또 엠바고를 겁니까? 엠바고가요. 사격 그 대응 사격하는 것 자체를 엠바고를 건 거예요? 아니면 저 낙탄 사고가 발생한 거 이걸 엠바고를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그것도 명확하지 그걸 않고?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 저는 이 사안이 엠바고 사안이라는 것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앵커가 말씀하신 두 가지 중에 만약에 엠바고를 건다면 대응 사격에 대해서는 그렇죠. 엠바고를 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미사일 예를 들면 쏜다 이거는요 기밀에 붙여야죠 일단은.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네. 이제 사격 끝나고 나면 바로 보도해도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계속 갔어요. 다음날 아침 7시까지. 그러면 제가 볼 때 사격만을 엠바고로 걸었다면 이렇게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제 말은. 예.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 사고 난 것 자체도 사실은 엠바고를 걸어서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기 때문에 보도가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 SNS는 이미 화염에 휩싸여 있는 어떤 모습이 사진에 찍혀서 다 나왔어요. 영상에. 다 퍼졌어요. 그렇습니다. 강릉 시민들은 현장에서 봤어요. 그 주변에 이제 민가에서 700m 떨어진 곳이라잖아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면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상황이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그 인명 피해는 없고 사고가 발생해서 우리가 진압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주무세요. 이래야 잠을 잘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 얘기를 안 해주고 계속 있으니 이게 무슨 어디서 포탄이 떨어진 건지 불이 난 건지 아니면 이게 또 혹시나 민가로 번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잠을 어떻게 자냐고요. 왜 이걸 안 알려주는 거예요 대체? 아니 이게 왜 엠바고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언론도 왜 보도를 안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고요. 정부가 이렇게 자꾸 쉬쉬하면서 얘기 안 해주고 군부대도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해주고 그러니까 결국 강릉 시민들은 한숨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거 아닙니까? 이런 대응이 과연 타당한가 이거예요, 제 말은. 이 미사일이 그러니까 다행히 탄두가 터지진 않았대죠, 이게. 예, 맞아요. 터지진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지. 만약에 그것도 논란, 최근에 오늘 국정감사에서 무슨 논란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어떤 탄두가 불발탄으로 있었잖아요. 예. 그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발사를 했대요, 다른 미사일을. 그래서 그것도 논란이 됐었어요. 이거 혹시나 터지면 어쩔 뻔했냐. 그걸 다 처리하고 해야지. 근데 그걸 이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도 안 터지길래 놔두고 그냥 발사를 했다는 얘기를 국정감사에서 나왔는데 그것도 사실 앞으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릉에 있는 그 부대에서 발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릉에서 그렇죠. 저쪽 동해 쪽으로 오른쪽으로 향해서 발사를 했는데 이게 처음에 날아가다가 어떻게 돼서 뒤로 백을 했다 그러죠. 뒤로 날아와서 군부대로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걸 평소에 잘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아니면 뭐 두 가지가 있겠죠. 관리를 잘 안 했던 둘 중에 하나. 아니면 기계적 결함이 있었던 미사일의 결함이 있었던. 근데 어쨌든 둘 다 큰 문제예요. 이게 만약에 실전이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아니 미사일을 발사를 해야 되는데 발사를 했는데 우리 쪽으로 날라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진짜 실제 북한이 우리에게 뭐 도발을 해오거나 그래서 우리가 미사일을 발사해야 되는 상태인데 이렇게 이상하게 미사일이 날라오고 낙탄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서 싸우겠냐고요. 너무 너무 게 이게 조금 더 뒤로 날아와서 무슨 아파트 단지나 막 이런 데 떨어졌으면 정말 큰일 나죠. 그러면. 완전 참사가 날 뻔. 정말 그나마 좀 다행이었고요. 자, 감사원 얘기를 좀 넘어가야 될 텐데 감사원의 그 유병호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맞습니다. 청와대 이제 수석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 다시 이제 보도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자 감사원 하면 뭡니까? 그 최재 감사원장이 저번에 한번 국회에서 그런 말했죠. 감사원 대통령실 지원기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맞습니다. 이거 같이 가는 거 아닌가요? 뭐 감사원장이나 사무총장이나.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이런 이 감사원에서 하는 지금의 전 정부에 대한 또 해양부 공무원,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조사 다시 하는 거 이런 게 다 이제 도마에 오르는 거예요. 감사원이 이거 대통령실과 연계돼서 또는 대통령실과 교감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감사원이라는 곳은 대통령도 그랬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기관이다. 대통령실에서 일을 하자면 할 수 없는 곳이다. 그런데 대통령실 수석과 문자를 나누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요. 이러면 어느 국민이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대체. 대통령실 수석에게 보고했다는 거는 다 대통령에게 보고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건 합리적 의심이에요. 합리적 의심. 아니 그리고 대통령실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감사 대상인 곳에다가 문자를 보내고 거기서 의견을 교환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이 감사원이 대체 만약 대통령실에 문제가 있고 예를 들면 요즘 대통령의 수의계약 문제라든지 이런 의혹들이 많잖아요. 제대로 감사하겠습니까? 아니 그렇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감사원의 역할. 그래서 헌법기관으로 독립적 지위를 줬는데 그 감사를 해야 될 대상에 있는 수석과 문자를 교환한다. 이걸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 수석이 감사원의 감사 대상인데 정말 그렇죠. 말씀대로 대상한테 이런 걸 업무 보고를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그래서 이게 대통령실에 지시를 받고 일하는 거 아니냐. 계속 이제 논란이 되고 그런 있는 의혹이 겁니다. 생길 수밖에 감사원이. 없죠. 당연히.
자, 그나저나 어제 이준석 전 대표 예. 가처분에서 기각이 됐는데 혹시 예. 인용이냐 기각이냐 어느 쪽이 좀 우세했습니까? 이게 발표되기 전에. 사실은 기각이 우세했었어요. 기각이 우세했어요. 예. 네.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게 당헌 당규에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비상 상황이라는 개념.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사실은 이제 인용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 아닌데 비상 상황으로 규정을 하고 그리고 비대위를 출범시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예. 이렇게 지난번에 판단이 나왔는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당헌 당규를 바꿨어요, 이번에. 예. 그래 가지고 비대위를 선출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아마 판단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법원은 절차적 정당성만 보는 것이고 사실 정당 내에 어떤 결정을 하는 것 자체까지 법원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네. 아마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나 뭐 그 측근들이나 오늘 방송들 많이 하던데 네. 일단은 뭐 존중한다 판결에 대해서 일단은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자 어제 이제 밤이었죠.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을 추가로 또 내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뭐 제명 얘기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당원권 정지 1년을 딱 내렸어요. 그러니까 다음 총선 3개월 전 이렇게 내렸는데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현재 지지율이 낮잖아요. 예. 그리고 당내 분란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를 제명까지 하거나 아니면 탈당 권유를 하면 반발도 클 것이고 부정적 여론이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위 조절 일정 부분 하는 거예요. 아하. 그게 이제 당원권 정지를 한 번 더 하는 거죠. 예. 그 대신 지난번보다는 길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징계보다는 더 강한 징계가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일단 여론의 어떤 비판을 피하면서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총선 출마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100% 못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못하게 가능성이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까요? 가능성이라면 3개월 탈당을 전. 하는 거예요. 탈당. 탈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소속 국민의힘 창당. 후보가 아니라 네. 국민의힘을 탈당하면 상관없어요. 그건 국민의힘 이름으로는 안 되나요? 안 3개월 되죠. 전이면? 왜냐면 3개월 전이면 공천이 거의 끝나요. 거의 끝나. 왜냐면 선거 운동 기간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공천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공천 대상이 안 되면 예. 어차피 국민의힘 후보로는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 계속 있으면 출마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려요. 그럼 이제 본인이 나가려면 신당을 차리든 아니면 본인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나가든 아니면 다른 정당에 가입을 해서 그 정당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인데 이제 최진봉 그래서 아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합리적인 생각인데 예. 근데 저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예. 만약에 그러니까 24년 1월쯤에 대통령 지지율이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다. 반등을 못했다. 그럼 굉장한 또 위기감에 휩싸이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이. 그렇죠. 그렇다면 또 어떤 수를 둘지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준석 카드를 그때 가서 또 내밀지 뭐 전략 공천식으로 해서. 아니 저는 그러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어떻게 보냐면 그 또 다른 카드가 뭐냐면요. 저는 김한길 위원장이라고 생각해요. 아, 김한길 전혀 위원장. 다른 차원에서. 예. 지금 김한길 위원장이 국민통합위원장인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어쨌든 민주당에도 있었고 이런 분 아니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지지율이 이 상태로 간다는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 친윤과 반윤의 갈등이 생길 것이고요. 예. 내부적으로.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기들이 떨어질 것 같으면 반윤 색깔을 낼 수밖에 없어요. 아하. 그러지 않겠습니까? 특히 비영남권 의원들. 예. 네, 빨간색 잠바 벗고 하얀색으로 입을 거예요. 아하.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나면 그럼 이제 친윤들이 차라리 국민의힘을 빠져나와서 새로운 신당을 만드는 건데요. 그 신당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김한길 위원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그럼 중도 진영의 사람들까지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에서 옷을 벗고 나온 분들 중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 총선에 대거 출마를 하는 거죠. 그렇게 당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꼬마 국민의힘이 되는 거죠. 예전에 꼬마 민주당처럼 국민의힘 자체가 쪼그라들어서 그렇게 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지지율이 지금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제 그건 예측입니다. 1년 반 후에 얘기니까 천천히 좀 더 얘기를 해보고. 네. 아유, 오늘도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정부 여당 비판하는 내용밖에 없는데요. 네. 우리 저 다음 주에는 좀 칭찬하는 내용도 하나 정도는 그랬으면 좀 좋겠어요. 있었으면 저도. 좋겠는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이 무슨 뭐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러시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저는 현 정부가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그럼요. 정치인들 빼고는 그 반대당 네, 정치인 그렇죠. 빼고는. 예. 네. 자, 오늘 얘기 이만큼만 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당신은 무슨 세대인가요? 트로트를 좋아하는 10대 김유나 양은 X세대? 랩을 좋아하는 60대 조영구 할아버지는 MZ세대? 회식도 업무만큼 중요하다는 20대 정수진 양은 Y세대? 욜로를 주장하는 50대 유튜버 정수길님은 Z세대? 그럼 정감 있는 손편지가 좋다는 30대 최은아 씨는? 웹툰을 즐겨보는 40대 이용진 씨는? 세대의 알파벳에 편견을 갖지 마세요. 개인의 차이는 있어도 세대 차이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7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웰니스 관광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균형 있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게 바로 웰니스라고 하는데요. 관광 산업에도 이런 개념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영주 선비세상에서 경북 참 웰니스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강은희 관광 마케팅 과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강은희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웰니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조금 더 네. 부연 설명 좀 해주시고 웰니스 관광이 무엇인지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 네. 웰니스란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영적, 경제적으로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는데요. 예. 단순히 신체적으로 이제 건강한 상태를 넘어서서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인, 내면적 모든 부분을 포괄해서 광범위한 치유와 힐링 등 균형적인 상태를 웰니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 웰니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그럼 웰니스 관광은 뭐예요? 아, 네. 웰니스 관광은요,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동이 제한돼서 2년 반 동안 많은 국민들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관광산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고요. 예. 이제 건강하고 안전한 삶에 대한 관심이나 몸과 마음에 대한 관광 트렌드도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저희가 이제 웰니스 관광이 크게 각광받고 있는데, 예. 이제 웰니스 관광 산업은 2025년까지 한
연평균 20.9% 이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예. 이제 저희 경상북도도 문체부로부터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로 원래 지정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경상북도 자체로도 저희가 올해 문경 3개 명상마을 등 5개소를 경북도 추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또 네네. 경북이 웰니스 관광에 아주 적합한 곳으로 전망도 아주 밝다. 향후 한 25년까지 연평균 한 네네. 20% 정도씩 성장할 네네. 거다. 예, 이런 전망까지 해주셨네요. 자, 오늘부터 영주 선비세상에서 2022 경북 참 웰니스 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 이 축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 축제는 저희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치유 힐링의 참 웰니스 페스티벌인데요. 예. 이제 잠시 알림을 꺼두셔도 좋습니다라는 주제로 코로나로 지친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힐링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주는 축제를 하겠습니다. 예. 잠시 알림을 꺼두셔도 좋다. 네네. 그렇죠. 예. 자, 오늘 오전에는 또 경상북도 웰니스 관광 활성화 포럼도 열렸다고 하는데 뭐 다양한 네. 전문가 토론이 네. 이어졌고 네. 뭐 다는 말씀 못 하시겠고 어떤 얘기 네. 뭐 중요한 얘기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웰니스 관광 활성화라는 게 110대 국정 과제에도 포함되고요.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와 어떤 경북의 풍부한 산림, 해양, 농업, 음식 치유 자원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명상이나 소울스테이까지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그런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경북도가 이러한 이제 가지고 있는 치유 힐링 자원과 연계해서 의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 대구의 어떤 의료 관광과 같이 연계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 대구의 의료 관광, 경북의 웰니스 관광,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자, 그리고 오후에는 약식 동원 요리 경연 대회라는 게 열렸다는데 이 약식 동원이라는 게 이게 뭐예요? 네, 이 요리 경연 대회는요, 저희가 이제 이 웰니스 관광의 한 축이 음식 치유거든요. 이 치유 음식을 선보이고 이제 지역의 음식 전문가들이 전통 방식과 자신만의 독특한 레시피를 선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총 10개 팀이 본선에 참가해서 이제 뭐 오미자 삼색 수단 혹은 청국장 뭐 삼색 샌드위치 뭐 이런 등 다채로운 건강한 음식이 선보였고요. 영예 1등은 이제 두부로 이제 우리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 전골을 만드신 김점희 씨가 차지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네네. 예, 지금은 끝났고요. 예, 다 네네. 끝났고. 예. 네. 음식 치유. 그러니까 약식 동원 요리 경연 대회도 오늘 열렸고. 네. 이 밖에도 뭐 웰니스적인 뭐 체험을 직접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 또 공연도 만나볼 수 있다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올해 8월에 이제 그 산림, 농업, 음식 치유, 명상, 요가 등 지역의 웰니스 관련 전문가분들 50명을 저희 경북 웰니스 매니저로 선정했거든요. 이분들이 이번 축제에 뭐 싱잉볼, 명상, 아로마와 스트레칭, 뭐 타바타 등 이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뭐 비단 이끼 테라피움, 우유 비누, 유청 샴푸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이분들이 직접 운영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대금과 요가를 결합해서 만파식적 요가 테라피인 요가 낙락 그게 8일 11시와 1시에 2회 진행되고요. 통합 예술 치유 공연이 8일과 9일 이틀간 3회 진행되고 경주의 유명한 골굴사 선무도 공연, 인문 힐링센터 여명이죠. 영덕에 있는 여명에서는 기공체조를 선보이는 등 다채로운 공연 행사가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네요. 이거 뭐 라디오도 이렇게 들어서는 잘 못 알아듣겠고 어디 홈페이지를 그렇죠? 봐야 되겠네요. 경상북도 들어가면 됩니까? 네,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예. 경상북도로 들어가서 거기 이제 창이 다 있겠죠? 참 웰니스 페스티벌로 참 웰니스 페스티벌 치시면 됩니다. 예, 참 웰니스 페스티벌 치시면 네네네. 홈페이지가 나오니까 여기에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네요. 혹시 지금 뭐 쭉 프로그램 공연 소개를 해주셨는데 뭐 이 밖에 또 주목해 볼 만한 행사 프로그램 또 있을까요? 네,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힐링 명상이지만 이제 내일 저녁 8일이죠. 내일 저녁 5시에는
국민 가수 박창근 씨가 만드는 치유 힐링 콘서트가 개최되고요. 예. 특히 이제 박창근 씨가 우리 영주 출신이고 내일은 국민 가수라는 곳에서 이제 감미로운 음색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치유와 힐링의 노래로 감동적인 시간을 선사해 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외에도 저희들이 이제 경상북도 관광사진 공모전 수상작이 전시가 이어지고요. 예. 그다음에 9일 11시에는 웰리스 관광 거점 시설 특별 상품과 영주 사과 판매 촉진을 위한 라이브 커머셜이 개최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원데이 쿠킹 클래스라고 이렇게 저희들 음식 만드는 기간이 축제 기간 4일 동안 하루 2회씩 진행됩니다. 예, 그렇군요. 네네. 내일 그 콘서트는 어디서 열리는 거예요? 장소는? 내일 콘서트는 영주 선비세상 선비세상에서 네, 예. 마당에서 열립니다. 특설 무대 또 꾸며셨군요. 예. 네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이번 축제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 네. 이번 축제에 영주 선비세상 입장권이 이제 할인된 가격, 이제 온라인으로 구입하시면 3,8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예. 원데이 쿠킹 클래스나 요런 것에는 이제, 체험비가 있습니다. 체험비를 예. 50% 할인된 가격으로 예. 인터넷 사이트 경북 여행몰, 예. 인터넷 사이트 경북 여행몰에서 구입 가능하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현장에 오시면 이제 바로 입장권하고 체험권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이왕 가실 거면 온라인으로 미리 표를 좀 끊어서 가시는 게 좀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가 네네.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경북 여행몰 들어가셔서 입장권과 뭐 체험권 이런 걸 끊어가시면 네. 훨씬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네네.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이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3일 동안 네. 또, 오늘부터 시작했으니까 10일까지인가요? 이게? 네, 다음 주 맞습니다. 월요일까지, 예, 4일간 맞습니다. 열리는군요. 예. 네네. 우리 강은희 과장님 수고 앞으로도 더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상북도 강은희 관광 마케팅 과장이었습니다.